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에게만 알려주는 지텔프 너 알지? 최사쌤입니다. 오늘은 독해랑 관련된 꿀팁들을 여러분들에게 대방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텔프의 독해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시는 시간은 40분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 28문항은 총 4가지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 파트당 7문제씩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파트 1 같은 경우는 유명인사의 일대기라든지 역사적인 위인이라든지 이렇게 좀 인물이랑 관련된 글을 보시게 될 거고요. 파트 2 같은 경우는 과학, 생물, 환경 이런 식의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magazine article이 되겠습니다. 자, Part 3에서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기후, 환경, 굉장히 다양한 사회 환경,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백과사전식 글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Part 4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레터다라고 해서 교환이나 환불이나 사업적인 또 비즈니스적인 안건에 대한 글이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진 Part 4는요, 각각 7문제가 구성되어져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었고요. 그 7문제 중에서 2문제씩은 항상 동의어 문제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 속에 밑줄 그어져 있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물어보는 동의어 문제가 2문제씩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럼 나머지 5문제가 실제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텔프 독해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A, B, C, D만 딱 봤을 땐 뭔가 정답인 것 같아 싶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꼭 끝까지 읽어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끝부분에 어떤 전치사구라든지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미묘한 차이로 정답이 되기도 하고 정답이 될 수 없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문을 잘 읽어주셔야 되고요. 저는 지텔프 독해 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건 여기 A, B, C, D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지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문에서 읽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지문에서 봤었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질문을 꼼꼼히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2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동의어 문제가 되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의어 문제는 매 파트당 2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꽤 높은 편인데요. 그 밑줄 그어져 있는 단어의 기본 뜻만 보시고 선택지 A, B, C, D에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keep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K-E-E-P라는 keep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실제로는 유지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지문 속에서 이게 가지고 있는 건지 유지하고 있는 건지를 파악하신 후 정답을 골라주셔야 돼요. 또 최근에 지텔프 시험에서 나왔던 그리고 자주 출제되고 있는 단어 중에 addr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ddress라고 읽으시면 주소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단어는 동사로 들어갔을 때는 연설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 지텔프 시험에서는 처리하다라는 의미로 출제가 된 바 있고요. 자, 그러니 동의어 문제를 푸실 때에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색깔들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이어가 중점으로 출제될 거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을 잘 해석하시고 문맥을 파악하신 후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텔프 독해의 고득점을 받기 위한 꿀팁과 전략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Part 1, 2, 3, 4 중에서도 Part 4를 먼저 푸는 겁니다. Business letter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서신이랑 관련되어져 있고 위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과 관련된 정보들을 싹싹 지우고 나면요. 본문 길이만 봤을 때는 그리 긴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오는 단어들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닙니다. 뭔가 환불을 요청하거나 다시 교환을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정을 잡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꽤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이긴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뭔가 집중력이 조금이라도 더 쌩쌩 할 때 내가 좀 더 정답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파트 4를 먼저 푸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취까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다 치시고 난 이후에는요, 바로 시험지를 쭉 넘기셔서 파트 4에 들어가 있는 비즈니스 레터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 이후로 파트 1, 2, 그리고 3의 순서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Part 1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위인들,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 그 인물에 관련된 일대기를 보고 문제를 푸시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 Part 1을 봤을 때 사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딱 들어갔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면 쉽지만 이 사람 이름도 처음 봤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art 1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템플릿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 인물이 왜 유명한지, 뭐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지가 정리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은 이걸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다 라고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단락으로 가시게 되면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가족 구성원은 어떻고, 어머님, 아버님의 직업은 어떻고, 어린 시절이 어땠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으로 쭉 내려가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떤 학교를 다녔고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으며 이런 식으로 연대기 속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업적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렇다 보니 세부적인 정보에 대한 질문도 많다라는 거 기억을 잘 해주시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분이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언제 생을 마감하셨는지 그리고 그 후세기에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등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물 일대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오는 템플릿이 굉장히 견고하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에는 이런 게 있겠구나,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런 게 있겠구나 라는 거 그 방향만 잘 잡으셔도 여러분들의 시선 처리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 잘 아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 지텔프 어휘는 지텔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휘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시험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험 영어에서 나의 목표 점수를 달성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라면 그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텔프 독해에서는 인물 일대기랑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과학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기후, 동식물, 변화, 사회 변화, 정말 여러 가지 환경까지 포함해서 많은 다양한 주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랑 관련된 어휘 실력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되겠죠. 저희 시온스쿨랩에 나와 있는 지텔프 기출복화책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저 지금 궁서체예요. 잘 나왔던 단어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휘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요. 굉장히 극단적인 단어들, only라든지 every라든지 always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오답일 확률이 높으니 그런 것까지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죠. 어휘는 여러분들이 정말 꾸준히 성실하게 해줘야 되는 파트인 만큼 여러분들 좋은 교재로 빠르게 어휘 실력을 상승시켜서 지텔프 독해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너 알지 최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